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현대자동차에서 새롭게 출시한 플래그십 SUV 전기차인 아이오닉 9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아이오닉 9의 카탈로그와 공식 가격표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제가 곧 아이오닉 9 시승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승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한번 아이오닉 9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가격적인 부분도 한번 살펴보고요. 아이오닉 9이 생각보다 가격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현재 피드백이 굉장히 좋은 상태인데 가격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최근에 출시된 신형 팰리세이드가 있어요. 팰리세이드와도 어느 정도 겹치는 가격이기 때문에 제가 실구매자라고 하더라도 팰리세이드와 아이오닉 9을 동일 선상에 놓고 고민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이오닉 9과 신형 팰리세이드 그리고 기아 EV9 동일한 사이즈의 기아 자동차 전기차 플래그십 SUV인 EV9과도 한번 아이오닉 9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오닉 9의 익스테리어를 카탈로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앞서 아이오닉 9의 실물을 먼저 보고 왔는데요. 직접 보고 온 느낌을 말씀드리면 일단 플래그십 전기차 SUV답게 그 크기가 상당했습니다. 아이오닉 9은 6인승과 7인승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보자마자 그 커다란 사이즈가 제 눈을 압도했고요. 신형 팰리세이드도 제가 직접 보고 왔는데 신형 팰리세이드는 좀 더 각진 느낌이 강했고 아이오닉 9은 확실히 전기차라서 그런지 좀 유선형의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 디자인 만족도를 따지면 저는 팰리세이드보다는 아이오닉 9 쪽이 조금 더 제 취향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에 신경을 조금 더 많이 썼다라는 느낌이 들고 요소 하나하나들이 조금 더 유기적으로 연결이 잘 되어 있다.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난다라고 느꼈던 것이 아이오닉 9의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9은 세 가지 트림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익스클루시브, 프레스티지, 그리고 캘리그라피까지 세 가지 트림으로 제공되고 팰리세이드도 똑같아요. 익스클루시브, 프레스티지, 캘리그라피. 전면부를 살펴보게 되면 익스클루시브와 프레스티지의 전면부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캘리그라피는 지금 옵션으로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넣었고 파노라마 썬루프를 넣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하단 범퍼, 그래서 캘리그라피 전용 범퍼가 들어가기 때문에 프레스티지와 익스클루시브와는 디자인 차이가 있다라고 전면부에서 보시면 되고 측면부를 보게 됐을 때도 이 다른 트림들과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휠 디자인 차이가 있다라는 건 가져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휠 클래딩 부분, 휠 클래딩 부분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익스클루시브는 이 부분이 그냥 플라스틱 파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부분도 바디 컬러로 포인트를 주었다라는 게 차이점이고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부분들을 다 바디 컬러로 도색을 했다라는 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프레스티지와 캘리그라피 차이점을 보게 되면 이 클래딩 부분뿐만 아니라 여기 범퍼, 하단유 이쪽들도 보게 되면 바디 컬러로 이렇게 더욱더 넓은 면적이 칠해지게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클루시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SUV 느낌 이런 부분이 있게 되면 좀 더 볼드하고 러기드하고 터프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냥 전형적인 커다란 SUV의 느낌을 갖고 있다면 뒤로 갈수록 사양이 높아질수록 이런 바디 컬러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좀 더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SUV의 느낌이 나게 됩니다. 다른 컬러로 한번 볼게요. 뭐 여기 선셋 브라운 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플라스틱 소재를 많이 사용을 했고 캘리그라피는 다 바디 컬러로 도색을 했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휠 같은 경우에도 캘리그라피 전용 휠이 탑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후면부 같은 경우에도 뭐 살짝 다른데 확실히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에는 이 하단 범퍼 캘리그라피 전용 디자인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측면부에서 차이점이 가장 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정측면부 디자인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ED 포지셔닝 램프가 적용되어 있고 켜졌을 때 꺼졌을 때 이렇게 LED 타입으로 픽셀 타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아이오닉 5를 시작으로 이렇게 픽셀형 LED를 많이 사용해 오고 있죠. 이건 아이오닉 9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는 부분이고 스몰 큐브 이런 부분들은 기아 EV9과도 조금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아이스 큐브 형태로 알알이 박혀 있는 LED 라이트도 아이오닉 9에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는 디지털 사이드 미러인데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초기 아이오닉 5에 나왔을 때보다 더욱더 컴팩트해졌고 퀄리티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일반적인 사이드 미러를 사용하는 게 편리하고
혹시나 고장이 난다라고 했을 때 안전 부분을 봤을 때도 저는 이 일반 아웃사이드 미러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도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보다는 일반 사이드 미러를 선택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21인치 캘리그라피 전용 휠이 지금 탑재되어 있습니다. 스포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미쉐린 타이어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마차 휠, 메세데스 벤츠의 마차 휠과 비슷하게 디자인되어 있고, 지금 21인치 프레스티지 전용 휠도 들어가 있습니다. 디자인이 조금 다르죠. 이거는 좀 역동적이면서 바람개비 모양의 정차에 있더라도 달리는 듯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19인치 알로이 휠 역시나 역동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대신에 타이어 브랜드가 달라요. 19인치는 금호 타이어고 21인치는 미쉐린 타이어가 적용이 돼요. 그리고 측 후면부 디자인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오토 플러시 도어 핸들. 오토 플러시 도어 방식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팝업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했을 때 이점은 공기 저항 계수를 조금 낮출 수 있다. 아무래도 이 도어 캐치가 튀어나와 있게 되면 이렇게 바람이 치고 나가면서 여기가 걸리기 때문에 공기 저항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오토 플러시 타입 도어 같은 경우에는 문을 열 때만 이렇게 튀어나오고 평상시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행할 때는 공기 저항 계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LED 리어 콤비 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오닉 9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갈수록 조금 더 넓어지는 이 숄더 라인 그리고 리어 펜더 라인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부분만 조금 더 넓은 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단이랑 하단이랑 이 길이가 다르죠. 길이가 한 3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 제종등까지 이렇게 굉장히 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뒤에서 아이오닉 9을 본다면 굉장히 좀 멋스러우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날 것 같고, 그리고 히든 안테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자동차 천장에 보게 되면 제 차도 그런데 요 샤크 안테나가 있습니다. 뾰족하게 생긴 삼각형 모양의 안테나가 있는데 아이오닉 9은 정말로 매끈한 느낌을 위해서 이 부분을 히든 안테나를 넣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엔 다이나믹 웰컴 라이트를 살펴볼 텐데요. 이 기능은 다른 브랜드에도 있고 현대자동차의 다른 모델들에도 제공이 되는 옵션입니다. 일단 캘리그라피에는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고 다른 트림에서는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물론 뭐 있으면 좋겠죠. 있으면 약간 멋지면서 좀 차가 나를 반겨주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뭐 굳이 이걸 옵션으로까지 추가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인테리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또 다인승 전기차 SUV이기 때문에 인테리어가 갖는 특징도 좀 많죠. 인테리어 역시나 익스클루시브, 프레스티지, 캘리그라피에 따라서 약간 조금씩 차이점을 갖고 있어요. 이게 익스클루시브 디자인이고 프레스티지, 캘리그라피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익스클루시브와 프레스티지에서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면은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보이죠. 일단 이 사진에서 보이는 부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이 부분,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가 생겼습니다. 익스클루시브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 한번 보시면 네, 요게 생겼죠. 고리가 생겼습니다. 요 밑에도 생겼고. 그래서 익스클루시브에는 요 수동 썬블라인드가 없지만 프레스티지에는 요 수동 썬블라인드가 생겼고, 그 프레스티지에는 요 마사지 기능이 들어갑니다. 근데 요건 기본은 아니고 옵션으로 다이나믹 바디케어 시트 80만 원을 추가해야만 적용할 수 있는 사양이에요. 그리고 이걸 회전에서도 한번 볼게요. 회전에서 보면 이 앰비언트 라이트 바뀌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캘리그라피 한번 볼게요. 캘리그라피 가게 되면 이 시트의 디자인 형상이 아예 달라집니다. 이 세로형 패턴이 들어가게 되죠. 프레스티지랑 익스클루시브는 요것도 요 배지도 가로형인데 캘리그라피는 여기 세로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옵션으로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고, 요거는 이렇게 회전했을 때 요쪽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투톤으로 들어가죠. 익스클루시브랑 프레스티지는 지금 녹색 원톤인데 캘리그라피는 투톤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트림부도 차이가 나게 되고,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컬러를 제공하고 있어요. 지금 꼬냑 브라운과 베이지 투톤도 있고 블랙 원톤도 있고요. 머드 그레이와 크리미 베이지 투톤도 있습니다. 그래서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제 기준으로는 그린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브라운 계열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저라면 꼬냑 브라운의 베이지 요 투톤으로 선택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컬러들이 다 매력적입니다. 뭐 블랙이야 워낙 선호도가 높은 컬러고 좀 실험적인 색상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린 같은 경우. 근데 이게 제네시스에도 그린 인테리어가 있는데 선호도가 높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아이오닉 9에서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라면은 이 조합으로 선택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엔 아이오닉 9에서 가장 좀 중요하고 또 많은 분들이 중점적으로 보시는 공간, 실내 공간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공간은 이제 6인승과 7인승으로 구분이 되게 되는데 스위블링 시트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트가 이렇게 회전이 가능하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미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빔 프로젝터를 놓고 영화를 본다든지 그러면 정말 단 둘이 우리 둘만의 영화관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조금 부럽습니다. 요거는 충분히 많은 분들 혹은 뭐 커플이라든지 부부 이런 분들의 로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이렇게 하면은 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차를 타는 그런 포지션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평탄화를 하게 되면 이렇게 마치 파티룸처럼 뭐 재미있는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자녀분들이랑 이렇게 차박이라든지 캠핑 같은 걸 구현해낼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 시트 구성의 특징이고 릴렉션 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편하게 정말 2열을 6인승으로 만들어서 이 레그 서포트까지 있기 때문에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티룸 같은 포지션을 만들려면 6인승보다는 7인승을 선택하시는 게 이쪽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게 좀 더 편하실 거예요. 그런데 뭐 시네마 룸이라든지 릴렉스 룸을 나는 선호한다 라고 한다면 7인승 말고 6인승을 선택하셔야 이런 또 로망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또 미팅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시트 구성을 보게 되면 지금 이게 7인승입니다. 7인승은 2명, 3명, 2명 이렇게 앉을 수 있고 이걸 우리가 벤치형 시트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뭐 이 공원 벤치를 보게 되면 이렇게 앉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명, 2명, 3명이 앉을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6인승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봤다시피 여기 레그 서포트, 이 다리 뒤쪽, 종아리 쪽을 받쳐주는 마치 S클래스라든지 플래그십 세단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그런 시트들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6인승 스위블링 시트 같은 경우에는 되려 옵션가를 100만 원 빼줍니다. 그게 조금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돌려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만 사용하면 상당히 유용한 시트 포지션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니버셜 아일랜드 2.0 같은 경우에는 이 콘솔이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죠. 이런 부분들. 네, 이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센터 콘솔에 이 헤드셋 넣고 네, 이 레버로 앞으로 밀고 뒤로 밀고 이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뒤에서도 이렇게 열 수가 있어요. 앞뒤로 다 열리는 거는 상당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 밑에도 수납 공간이 있어요. 확실히 이건 패밀리 SUV로 보시기 때문에 수납 공간이 상당히 넉넉하다라는 것도 아이오닉 9이 갖고 있는 특징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트렁크 공간입니다. 트렁크 공간을 3열까지 세웠을 때는 기본 620리터의 트렁크 공간이 나오게 되고 3열을 접었을 때 보통은 3열을 접고 다니시는 경우가 대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3열을 접었을 때는 1323리터의 트렁크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사실 충분해요. 충분한데 이제 앞서 보셨다시피 뭐 차박이라든지 캠핑 거의 풀 플래시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접게 되면 뭐 아까처럼 뭐 빔 프로젝트를 통해서 영화를 본다든지 여기 이제 담요를 깔고 뭔가 게임을 한다든지 차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까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오닉 9은 전기차이기 때문에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한번 충전했을 때 몇 킬로를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무려 532km로 인증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이륜 구동 항속형일 때 기준이고요. 휠은 19인치를 적용했을 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트림, 가장 낮은 등급 기준으로 532km 갈 수 있고요. 4륜구동을 넣게 되면 503km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성능형이 있어요. 아이오닉 9은 또 헷갈릴 만한 게 4륜구동 옵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9의 옵션표를 보게 되면 이 H-트랙 1이 있고 H-트랙 2가 있습니다. 그래서 H-트랙 1은 280만 원, 2는 370만 원입니다. 그래서 90만 원 차이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90만 원 차이가 어떤 것에서 발생을 하느냐라고 보게 된다면 이 부분입니다. H-트랙 1은 66kW 전륜 모터고 H-트랙 2는 157kW의 전륜 모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터의 파워, 모터의 출력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낮은 모터는 항속형이고 높은 모터는 성능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단 2kg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나는 조금 더 높은 출력 원한다 라고 한다면 성능형을 선택하시면 되고 나는 그냥 일반적인 4륜구동을 원한다 라고 하면 항속형 4륜구동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휠 사이즈에 따라서 당연히 또 주행거리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캘리그라피를 선택하게 되면 21인치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511km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도 4륜구동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인치와 21인치가 차이가 나긴 하지만 21인치 같은 경우에도 결코 적은 주행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기본적으로 110kWh 이상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어서 저는 다른 모델들이라면 조금 뭐 연비 효율이라든지 그런 부분, 무게를 위해서 낮은 휠을 선택하세요 라고 추천드리겠지만 아이오닉 9 같은 경우에는 플래그십 SUV잖아요. 그만큼 멋도 중요하고 이 차가 갖고 있는 그런 스타일리시함, 뭐 프로포션 이런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막 연비 효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휠을 낮출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21인치도 충분히 긴 거리를 가기 때문에 저라면 요거 21인치 넣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에 뭐 디자인 좀 더 보겠지만 21인치 넣었을 때 훨씬 더 차가 멋지고 차가 약간 완성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오닉 9에 적용된 배터리 용량은 110.3kWh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V9보다도 훨씬 더 크고 수입차 기준으로 봤을 때도 뭐 EQS라든지 i7 정도 되는 그 정도 굉장히 커다란 사이즈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고요. 그래서 배터리 용량이 크기 때문에 충전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진 않을까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10% 남아있을 때 80%까지 충전하는데 350kW급으로 충전했을 때 24분이면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350kW급 충전이면 일반 아파트라든지 회사에서는 많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 휴게소라든지 아울렛이라든지 우리가 장거리를 갔을 때 중간에 한번 들릴 만한 곳들에는 350kW급 충전기가 어느 정도 좀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350kW급 충전기가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장거리 갈 때는 내가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충전기가 구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많은 분들이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실 만한 아이오닉 9과 기아 EV9 그리고 파워트레인은 다르지만 크기적으로 봤을 때, 금액적으로 봤을 때 현대 신형 팰리세이드 풀체인지 중에서 하이브리드 모델과 비교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델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장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 9이랑 팰리세이드가 똑같아요. 5060mm로 똑같은 크기를 갖고 있는데 EV9도 결코 작은 크기는 아닙니다. 셋 다 5m가 넘는 크기를 가지고 있고 전폭은 또 공교롭게도 똑같은 사이즈를 갖고 있어요. 전고 같은 경우에는 팰리세이드가 1.8m 이상의 가장 높은 전고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공기저항 계수 때문에 전고가 낮아야 유리합니다. 그래서 내연기관 차량인 팰리세이드가 가장 높은 전고를 가지고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한들 아이오닉 9 3열에 탔을 때 헤드룸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휠베이스를 보게 되면 아이오닉 9이 가장 넓습니다. EV9보다도 30mm가 더 넓은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3.1m가 넘는 실내 공간을 제공을 하는데 팰리세이드보다 넓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구조적으로 그리고 전기차의 설계적인 이유로 인해서 내연기관 모델보다는 더 넓은 실내 공간을 뽑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팰리세이드보다는 휠베이스가 넓은 것이 아이오닉 9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가격적인 부분을 제가 좀 보기 편하게 한눈에 보실 수 있게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아이오닉 9과 EV9을 비교해 보도록 할 텐데요. 7인승과 6인승으로 먼저 큰 카테고리를 구분했고 그 작은 카테고리로는 이제 2륜구동과 4륜구동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왼쪽에는 트림명을 기입을 해놨는데 파란색이 아이오닉 9이고 그리고 밑에 검정색이 EV9의 트림명입니다. 2륜구동 같은 경우에는 EV9은 없어요. 4륜구동 가면 GT 라인이 생기는데 2륜구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어스까지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시작 가격을 보게 되면 일단 아이오닉 9이 EV9보다 622만 원이 더 저렴합니다. 아이오닉 9이 배터리 용량도 더 크고 차량 크기도 더 크고 더 신형이고 옵션들도 조금 더 출중한데도 불구하고 622만 원이 더 저렴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아이오닉 9 가격 괜찮다. 금액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책정이 되었다라는 피드백들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그래요. 더 늦게 나왔지만 금액이 더 저렴하다. 아이오닉 9을 안 살 이유가 없습니다. EV9의 디자인에 미쳐있지 않는 이상 혹은 EV9이 정말로 할인을 많이 해서 금액적인 메리트가 크지 않은 이상은 아이오닉 9을 사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시작 가격뿐만 아닙니다. 중간 트림으로 보더라도 아이오닉 9이 더 저렴한 금액을 갖고 있고 7인승의 4륜구동으로 가더라도 요 금액 양상은 똑같습니다. 근데 아이오닉 9은 지금 6,995만 원은 H-트랙 1을 넣은 거고요. 7,085만 원은 H-트랙 2를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퍼포먼스 4륜구동을 넣더라도
EV9보다는 더 저렴한 금액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건 두 번째 트림, 그리고 GT 라인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아이오닉 9이 금액적인 메리트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확실한 팀킬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6인승으로 오더라도 이 금액적인 양상은 동일하게 유지가 됩니다. 아이오닉 9이 더 저렴한 금액을 갖고 있고 400만 원 이상 더 저렴한 금액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 중간 트림도 더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6인승 4륜구동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퍼포먼스 4륜구동을 넣더라도 더 저렴한 금액에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와 한번 비교해 볼게요. 팰리세이드가 이번에 2.5 터보 가솔린과 2.5 터보 하이브리드로 나왔는데 2.5 터보 가솔린은 당연히 아이오닉 9보다 훨씬 더 저렴합니다. 그런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얘기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지금 금액을 한번 볼게요. 제가 7인승으로 비교하는 이유는 팰리세이드는 7인승, 9인승으로 나왔기 때문에 9인승이랑 비교하는 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똑같이 7인승으로 비교를 했고 2륜구동과 4륜구동으로 똑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트림명은 두 가지 차종이 똑같은 트림명을 사용하고 있어요. 같은 현대차라서 그런지 트림명이 똑같았고 시작 가격을 한번 볼게요. 시작 가격은 아이오닉 9이 6,715만원 그리고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가 5,068만원입니다. 딱 봐도 아이오닉 9이 훨씬 비싸요. 아니 근데 무슨 비교를 한다라는 거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이오닉 9의 이제 익스클루시브 트림이랑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의 이 캘리그라피 트림입니다. 요렇게 보면은 요렇게 금액적으로 보면은 금액이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물론 2륜과 4륜구동이긴 하지만 요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금액 차이가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나고 요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금액 차이가 별로 안 나죠. 그래서 요렇게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풀옵션인 캘리그라피가 좋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진동과 소음이 아예 없습니다. 내연기관 대비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승차감도 더 좋고 고속주행 안정성도 공기저항계수가 더 낮고 하단에 배터리가 깔려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인 승차감, 고속주행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전기차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유류비라든지 세금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하이브리드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기차를 따라올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가 생각보다 연비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아이오닉 9이 갖고 있는 메리트가 크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아이오닉 9과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를 고민하시는 분들 꽤나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캘리그라피 계약 고객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캘리그라피를 보시다가 아이오닉 9을 봤는데 금액적으로 별 차이가 안 나. 1,000만 원도 차이가 안 나. 라고 한다면 500만 원도 차이가 안 나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게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아이오닉 9으로. 그래서 아이오닉 9이 EV9뿐만 아니라 팰리세이드 판매량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아이오닉 9의 외장 컬러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아이오닉 9이 현대자동차의 플래그십 SUV니만큼 현대자동차에서 신경을 정말로 많이 썼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좀 일반적이다라고 느껴지는 컬러가 많이 없고 좀 스페셜 컬러 같이 느껴지는 컬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광 컬러가 7개고 무광 컬러가 3가지예요. 그러니까 총 10가지 외장 컬러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웬만한 수입 고급 SUV보다도 더 많은 컬러를 제공한다라는 것이 아이오닉 9의 특징이고 이 그린 펄 같은 경우에 오피셜 컬러라고 보시면 되고 브라운 컬러도 있고요. 녹턴 그레이도 있고 셀라돈 그레이도 있고 그래서 바이오 블루 컬러도 있고요. 블랙과 화이트, 가장 선호도가 높은 블랙 화이트도 있지만 사실 이런 컬러들은 소나타라든지 아반떼라든지 일반적인 그랜저에서도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아이오닉 9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렇게 유니크한 느낌을 위해서 약간 색다른 컬러를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그린이라든지 브라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많은 용기가 필요하겠지만 저는 이 셀라돈 그레이 컬러가 좀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팰리세이드, 신형 팰리세이드는 블랙이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아이오닉 9 같은 경우에는 저는 블랙보다 화이트가 좀 더 멋지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 어울리는 컬러는 없어요. 다 멋지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만약에 고른다면 화이트 아니면은 이 셀라돈 그레이 좀 더 유니크한 느낌을 원한다라고 하면 셀라돈 그레이로 선택할 것 같고 그냥 좀 평범하게 타자라고 한다면 이 그냥 화이트로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이 무광 컬러도 녹턴 그레이 무광이 있고 셀라돈 그레이 무광이 있고 그리고 요거 그래비티 골드 무광도 있습니다. 요것도 상당히 차가 비싸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이고
약간 아랍 중동 부자의 느낌도 약간 날 것 같은 그런 외장 컬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비티 골드도 매력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라면 요 세 가지 중에 선택하지 않을까. 근데 요즘 또 골드 컬러를 제가 또 좋아해가지고 그래비티 골드 컬러를 일단 한번 픽스를 해보고 휠을 보면 요 19인치, 21인치 이렇게 있죠. 그래서 캘리그라피 기준이고 또 다른 트림들은 이렇게 요 클래딩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또 느낌들이 좀 다릅니다. 뭐 요 휠도 나쁘지 않은데 요 휠은 그냥 뭐 산타페 정도 되는 그 정도 휠의 느낌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게 고급스러워 보이진 않아요. 요 휠 하나로 약간 차의 이미지가 확 높아졌다가 확 낮아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뭐 휠 크기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사실 휠 크기를 인치업 했을 때 장점은 거의 약간 드레스업 효과, 외관에서 봤을 때 멋지다라는 느낌 외에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휠을 줄였을 때 이점은 특히나 전기차에선 커지는데 무게가 줄어들기 때문에 항속 주행거리, 그러니까 주행 가는 거리가 늘어나게 되고 승차감 부분도 조금 더 소프트해지죠. 아무래도 우리가 편평비라고 하죠. 요 부분에 있어서 21인치는 요 부분이 짧아지고 19인치는 요 부분이 길어지기 때문에 좀 더 말랑말랑하고 이런 말캉말캉한 승차감을 제공해 준다면 21인치는 좀 더 단단한 그런 승차감을 제공을 해주죠. 근데 요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좀 더 부드러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저라면은 이 아이오닉 9에는 21인치가 적합하지 않나. 차가 또 워낙 크잖아요. 크기 때문에 21인치를 넣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항속 주행거리도 아까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한 30k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 정도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도 매력적인 인테리어 컬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익스클루시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4가지를 제공을 하고요. 기본 트림인데도 4가지 컬러를 제공한다라는 건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블랙 원톤이 상당히 깔끔하게 잘 나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캘리그라피로 간다면 이제 브라운이 생깁니다. 저처럼 브라운 인테리어를 좋아하신다라고 하면 무조건 캘리그라피를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프레스틴이나 익스클루시브는 브라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브라운 컬러로 선택을 원한다라고 하면 캘리그라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아이오닉 9의 옵션표를 보면서 제가 옵션을 한번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제 취향이라기보다는 좀 범용적으로 봤을 때 많은 분들께서 요 정도 패키지에 요 금액이면 아이오닉 9 사기에 딱 좋다라고 느껴지실 만하게 추천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인승과 6인승이 있죠.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되는 건 이제 인승인데 저는 7인승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7인승이 6인승보다는 좀 더 범용적으로 여러 가지 용도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7인승이 좀 더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6인승으로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필요하신 분께서는 6인승으로 가시면 되는데 나는 뭐 사도 상관없다라고 한다면 7인승을 사시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겠다라고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7인승을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트림이 3가지가 있죠. 트림이 3가지가 있는데 익스클루시브부터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사양인데도 옵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래 제공되는 건 제외하고 이 옆에 거를 볼게요. 저는 요 옆에 거에서 이제 추가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또 선별해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에이지 트랙 1이 있고 2가 있습니다. 요거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기본형 4륜구동이고 이건 성능형, 퍼포먼스적으로 좀 더 높은 출력을 내는 4륜구동인데 일단 저는 전기차는 무조건 4륜구동을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는 엑셀을 밟으면 그 토크가 바로 발휘가 되고 아이오닉 9은 5m가 넘는 엄청 큰 전기차잖아요. 거기다 SUV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4륜구동을 꼭 넣어야 된다. 그래서 물론 9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긴 하지만 좀 가성비 패키지로 본다면 저는 그냥 H-트랙 1만 넣어도 충분하다. 여기서 욕심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높은 출력을 원하시면 가셔도 돼요. 그런데 H-트랙 1만 해도 충분할 것 같고 파서는 뭐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저는 일단 이건 빼겠습니다. 뭐 넣기 원하시면 넣으셔도 돼요. 빌트인캠 2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블랙박스 추가할 거기 때문에 그냥 순정 빌트인캠 2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저는 순정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킹 어시스트 135만 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밑으로 쭉 내려가서 이겁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서라운드 뷰 모니터. 일단 여기서 끝났어요. 이건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전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서라운드 뷰 모니터도 이렇게 차가 크기 때문에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중고로 팔 때 안 팔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킹 어시스트, 물론 뒤에 3개도 필요하지만 이 앞에 2개가 워낙 크리티컬한 옵션이기 때문에 파킹 어시스트는 무조건 넣는 걸 추천을 드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보스 오디오는 안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인승 컨비니언스 플러스 100만원짜리 옵션이죠. 요건 또 뭐냐면 요겁니다. 실외 V2L 그리고 운전석 메모리 시트 요건데, 요것도 넣으면 좋죠. 운전석 메모리 시트 요건 있어야 되니까 요것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티지를 보잖아요. 그러면 요걸 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무드램프 들어가죠. 실외 V2L 들어가죠. 그리고 천연가죽 시트 들어갑니다. 그리고 릴렉션 컴포트 시트 들어가고, 운전석 메모리 시트 아까 돈 주고 추가한 거 100만원 들어가 있고, 2열 통풍 시트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시스템 이것도 들어가고, 디지털 키2 이제 키 없이 휴대폰으로도 주행이 가능한 옵션 들어가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서라운드 뷰 모니터, 파킹 어시스트 아까 추가한 게 또 기본으로 들어가 있죠. 뭐 지문 인증은 별 필요 없지만 이런 부분 전동으로 핸들 조절 가능하고, 살균 시스템, 보스 오디오까지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냥 넣지 말라고 했던 보스 오디오도 들어가 있고,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옵션이냐면 실내 소음을 훨씬 더 줄여주는 겁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을 이 전파를 통해 상쇄해가지고 실내를 훨씬 더 조용하게 만들어주는 옵션이다 까지 들어가 있어요. 사실 요거는 필요 없는데 다른 옵션들이 워낙 좀 출중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프레스티지가 상당히 매력적이고, 옆에 추가할 만한 거는 뭐 플래티넘 컴포트 플러스 있는데, 플래티넘을 한번 볼까요? 플래티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능형 헤드램프 필요 없고, 다이나믹 웰컴 라이트 필요 없고, 디지털 센터 미러도 굳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컴포트 플러스 55만원, 컴포트 플러스 한번 볼까요?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 마사지 시트죠. 그리고 3열 5대용 분할 시트, 그리고 뭐 메탈 도어 스커프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네, 요것도 안 넣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가성비 위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 옵션으로 넣을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딱 깔끔하게 프레스티지 트림 7,315만원으로 구매하시면, 여기 보조금 받고 하면 금액이 좀 더 내려가겠죠. 거의 6천 후반, 7천 초반으로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금액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좀 더 욕심을 내면 캘리그라피 가도 되지만, 저는 이 프레스티지 등급에서 끝내는 것도 아주 깔끔하고 만족스럽게 아이오닉 9을 사는 거다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9에 대한 정보를 전달 드렸는데요. 제가 다음 주에 아이오닉 9을 직접 시승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직접 시승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아이오닉 9에 대한 정보를 전달 드렸는데, 저도 너무나 기대하는 차량입니다. 팰리세이드를 타봤을 때도 진짜 좋았는데 팰리세이드보다도 더 좋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출시한 플래그십 전기차는 또 어떤 느낌일지 그 부분 여러분들께 시승기로 전달드릴 예정이니까,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Vroom, vroom, let's go. 도로 위를 달려봐. Turbo mode.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이제 시작해. Buckle up, let's ride. 날카로운 시선 분석은 deep. 스펙부터 감성까지 다 check-in. 신차 소식, 트렌드까지 flexing. 자동차의 모든 걸 보여줄게. Listen, yeah. 도로 위를 달리며 느껴봐. 속도, 디자인, 엔진의 vibe. Groove. We go fast, we go smooth. 도로 위를 빛내는 이 move.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와 vibe. 이제 모두 함께 ride. 럭셔리부터 전기차까지 모든 브랜드, 모든 감각까지 한눈에 check. 감성에 맞게 네가 원한 차 여기 다 있지. Zoom zoom 핸들 잡아 feel the thrill. RPM 높여 hit the wheel. 멈추지 마.